5년 전 그녀를 쓰레기 줍는 애라고 부르며 비웃던 사람들이 오늘 이 레스토랑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폐지 수레를 끌던 19살 소녀가 어떻게 그들 모두를 무릎 꿇린 건지, 그리고 왜 그녀의 복수가 더 무서웠는지 알게 될 겁니다. 19살 이수진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옥탑방 온도는 영하 5도. 보일러를 틀 돈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얼어붙은 손으로 낡은 패딩을 입고 수레를 끌고 나갑니다. 새벽 4시 30분부터 7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폐지를 모으면 하루에 15,000원, 한 달이면 45만 원. 겨울이면 손이 갈라져 피가 났지만 장갑을 끼면 폐지를 잡기 힘들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수진이는 평범한 고3 수험생이었습니다. 성적은 중위권, 꿈은 평범한 회사원.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식당에서 일했고 아빠는 수진이가 5살 때 떠났습니다. 중학생 동생 민수와 셋이서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수술비 3천만 원, 재활치료비 월 200만 원,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127만 원. 수진아, 정말 자퇴할 거야? 수능까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죄송해요, 선생님. 그날 이후 수진이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편의점 알바 시급 9,160원, 카페 알바 시급 9,500원, 폐지 줍기 하루만 5,000원, 편의점 8시간 73,280원, 카페 4시간 38,000원, 폐지 2시간 30분 15,000원, 하루 총 12만 6,280원, 한 달이면 378만 원, 엄마 병원비 200만 원, 동생 학원비 50만 원, 방세 40만 원, 88만 원이 모자라. 그래서 수진이는 하루 4시간만 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를 기다린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었죠. 폐지를 다 주운 수진이는 고급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으로 향합니다. 여기는 버리는 폐지의 질이 좋았거든요. 야, 거기서. 여기 어딘 줄 알고 들어와. 저 폐지 좀. 폐지. 여기 고급 아파트야. 주민들 보기 안 좋으니까 썩 꺼져. 요즘 애들은 대체 뭐 하냐? 쯧쯧. 수진이는 모은 폐지를 수거센터에 팝니다. 오늘 15kg. 여기 1만 원. 사장님, 지난주엔 15kg에 15,000원 주셨잖아요. 가격 떨어졌어. 싫으면 다른 데 가든가. 수진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수거센터는 더 멀었거든요. 폐지를 팔고 바로 편의점으로 출근합니다. 씻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머, 무슨 냄새야? 여기 쓰레기장이야? 쉿, 저 알바생한테서 나는 것 같은데. 요즘 편의점도 아무나 뽑나 봐. 위생이 엉망이네. 편의점이 끝나면 카페로 향합니다. 쟤 우리 동네 사는 애 아냐? 맞네. 폐지 줍는다며. 대박. 학교는 때려쳤나 봐. 인생 꼬였네 진짜. 야, 근데 위생은 괜찮으려나? 쟤 폐지 만지잖아. 에휴 몰라. 그냥 마시자. 수진아, 손님들 반응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좀 씻고 와. 냄새가 좀.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손님들한테 불편 주면 안 되잖아. 알겠지? 거울 속 수진이는 더 이상 19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과거 친구들을 마주칠 때였습니다. 수진이 아니야. 지혜야. 대박, 여기서 일해. 학교는? 응. 자퇴했어. 헐, 대박.
왜? 그냥 사정이 있어서. 여기 알바비 얼마야? 많이 받아? 시급 9,160원. 헐, 그것밖에 안 돼? 나 블루벅스 알바하는데 거긴 10,000원 넘어. 수진아, 힘들겠다. 근데 넌 원래 공부 잘했잖아. 검정고시 보면 되잖아. 그럴 시간이 없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커피 사러 왔는데 아메리카노 3개. 제 폐지도 줍는데. 진짜? 대박. 인생 꼬이면 저렇게 되는구나. 쉿! 들려. 그날 밤, 수진이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리고 그날 밤, 수진이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하지만 동시에 가장 기적 같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니야. 안 돼. 한 달 동안 모은 폐지들이 순식간에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제발, 제발.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비에 젖은 폐지는 팔 수 없겠네요. 알아요. 한 달 동안 모은 건데. 일단 일어나세요. 감기 걸립니다. 당신, 매일 새벽 여기서 폐지를 줍죠? 어떻게 아세요? 나도 매일 새벽 이 길로 출근하거든요. 3개월 전부터 당신을 봤습니다. 19살. 맞죠? 네, 나도 한때 당신 나이에 폐지를 주었어요. 네. 내 명함입니다. 명함 강민호 마이너스 미래장학재단 이사장. 장학. 재단요? 40년 전 나도 당신처럼 폐지를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프셨죠. 중학생 동생이 있었고 어느 날 한 분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너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40년으로 거슬러 1980년 강민호는 16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사업가가 강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돈으로 공부하게. 나도 한때 자네처럼 살았어. 그 돈은 200만 원. 당시로선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강민호는 그 돈으로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공부, 밤에는 알바, 주말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30년 후 지금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게 빚진 게 없다. 대신 너도 언젠가 과거의 너 같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40년 동안 당신 같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건 장학금이 아닙니다. 투자예요. 당신의 미래에 대한. 저는 열어보세요. 5천만 원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이 돈으로 당신을 무시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세요. 복수? 하지만 그 복수의 방법은 수진이가 상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다음날 바로 엄마의 수술비를 납부했습니다. 엄마, 꼭 깨어나야 해. 어머니 수술은 잘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은혜? 아닙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이건 투자라고. 투자요? 5년 안에 당신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을 무시한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는 모습을. 하지만 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요? 복수는 총이나 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으로 하는 겁니다. 2020년 봄, 수진이는 검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전과목 만점.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합격. 하지만 수진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수업, 저녁에는 도서관, 밤에는 강 회장의 회사에서 인턴. 하루 4시간 수면. 폐지 줍던 시절과 똑같았지만 이번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2021년, 수진이는 학년 수석, 그리고 CPA 1차 합격, CFA 레벨 1 합격. 수진 씨,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5년이면 충분할까요? 당신이라면 3년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2022년, 수진이는 CPA 최종 합격, CFA 레벨 2 합격,
그리고 강민호의 투자사에서 정식 애널리스트로 발탁되었습니다. 이 안건 정말 가능합니까? 네. 제 분석으로는 3년 내 200%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리스크 관리 방안은 17페이지에 정리해뒀습니다. 역시 2023년 수진이는 대학을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의 투자사에서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 드디어 5년이 되는 해 더 이상 폐지 줍던 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5년 동안 수진이는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박철수 아파트 경비원, 김영희 카페 손님, 이지혜 과거 친구 모두 준비됐어. 그녀가 선택한 건 훨씬 더 무서운 복수였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대상. 5년 전 수진이를 쫓아냈던 경비원 박철수. 하지만 박철수는 이제 늙었습니다. 60대 후반. 은퇴까지 1년 남았습니다. 박경비, 잠깐 들어오시죠. 네, 소장님. 여기 새로 부임하신 상급 관리소장님이십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입니다. 저 얼굴 어디서 봤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5년 전 야, 거기서. 여기 어딘 줄 알고 들어와? 그때 네, 제가 폐지 주우러 왔을 때 여기 고급 아파트야. 썩 꺼져라고 하셨죠?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눈이 멀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관리소장, 박경비님,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해고요?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근무 태도 문제도. 소장님. 제발. 은퇴까지 1년만 남았습니다. 대학생 딸이 있어서. 제발. 일어나세요. 네? 해고는 취소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이건 짧은 등록금입니다. 이게 무슨. 5년 전 아저씨가 저한테 썩 꺼져라고 할 때 사실 아저씨 뒤에 긴급 모금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딸 대학 등록금 마련이라고. 아저씨도 절박했던 거죠. 저처럼.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대신 네? 앞으로 이 아파트에 폐지 주우러 오는 분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 그분들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수. 5년 전 카페에서 수진을 무시했던 손님들. 이쪽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사업 계획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했습니다. 괜찮더군요. 정말입니까? 그럼 하지만 투자 결정 전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뭐든 말씀하십시오. 5년 전 강남역 근처 카페. 기억하십니까? 이건 제 위생 괜찮으려나? 폐지 만지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정말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일단 투자 승인합니다. 50억. 네. 50억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 17조 직원 복지 규정 최저임금 30% 이상 지급 알바생 계약직 차별 금지 그리고 모든 직원을 사람으로 대우할 것. 이 조항 어기면 즉시 투자금 회수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5년 전 우리도 사업 실패로 빚에 쪼들렸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아무 죄 없는 당신한테 푼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알아요. 사람들은 힘들면 약한 사람한테 화풀이 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저도 힘들 때 제 동생한테 짜증낸 적 있어요. 그것도 매번. 민수야, 조용히 좀 해. 누나 피곤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알아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 복수. 5년 전 편의점에서 수진을 비웃던 친구들. 그중 한 명 이지혜는 지금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제발. 이번엔 붙었으면. 이지혜 씨, 들어오세요. 수진아, 오랜만이네, 지혜야. 앉아. 이력서 봤어. 대학 졸업하고 2년째 취준 중. 응. 힘들었겠다. 수진아. 그때 일. 정말 미안해. 5년 전. 편의점에서 너한테 한 말들. 인생 꼬이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때 난 널 무시했어. 우월감 느끼고 싶어서. 근데 지금 내가 꼴이 너보다 못해. 50번 넘게 떨어졌어. 면접 볼 때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안 돼라는 말만 들었어. 그때 내가 너한테 했던 말들이 생각났어. 그래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나 갈게. 어차피 또 떨어질 거니까. 앉아. 응, 합격이야. 내일부터 출근해. 진짜? 응. 내 이력서. 나쁘지 않더라.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맙긴. 일 똑바로 해. 그리고 응, 회사에서 알바생들, 인턴들 함부로 대하지 마. 그들도 다 사람이야. 알겠어. 그리고 언젠가 내가 힘든 사람을 만나면 그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봐. 저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라고. 수진아. 난 5년 전에 내가 인생 꼬이네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응? 넌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됐더라.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아직 하나 남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강민호 대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우리 처음 만난 그곳에서라고 말이죠. 드디어 마지막이구나. 5년 뒤.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감사합니다가 아니야. 그럼 강민호 회장은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었던 걸까요? 5년 전 빗속에서 만났던 그 골목. 이번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왔군요. 회장님, 5년이 지났네요. 약속 지켰습니까? 네. 그들 모두에게 복수했습니다. 회장님 방식으로. 어땠습니까? 속이 시원했나요? 아니요. 왜죠? 복수하고 나니까 그들도 그냥 사람이더라고요. 계속하세요. 경비원 아저씨는 딸 등록금 때문에 절박했고, 카페 손님들은 사업 실패로 힘들었고, 제 친구는 취업 못해서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그들이 저한테 상처 준 건 맞아요. 하지만 그들도 각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저처럼 그래서요? 그들을 무너뜨리는 건 쉬웠을 거예요. 저한테 그럴 힘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게 진짜 복수는 아니더라고요. 진짜 복수는 말해보세요. 그들이 변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까? 내가 5년 전에 듣고 싶었던 말이 네, 저도 누군가의 강민호가 될게요. 이 말이죠? 그래요.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수진 씨,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당신이 도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때까지 이 사슬을 절대 끊지 마세요. 네. 약속할게요. 그럼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네요. 강민호 회장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님, 지켜볼게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지. 그로부터 3년 후, 수진이의 재단은 지금까지 127명을 도왔습니다. 그중 43명이 대학에 입학했고 28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팀장님, 저 3년 전에 도움받았던 김민석입니다. 민석 씨, 어떻게 지냈어요? 덕분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요. 민석 씨, 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은혜는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라고. 잘 기억하고 있네요. 매년 12월, 수진이의 재단은 후원자들을 모읍니다. 안녕하세요. 제2의 미래 장학재단 이사장 이수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모두 9년 전 저를 무시했던 분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이 저를 무시했기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박철수 아저씨는 이제 폐지 줍는 분들께 매일 따뜻한 차를 나눠드리고 계시죠. 김영희, 박진수 사장님은 직원들 복지 1등 기업으로 선정되셨고요. 이지혜는 지금 우리 재단에서 청소년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한 이유는 간단해요. 누군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민호 회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상대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복수했습니다. 여러분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올해 우리 재단이 선정한 장학생들입니다. 모두 9년 전 저처럼 폐지를 줍거나 알바를 하며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의 강민호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행사가 끝나고 박철수 경비원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아저씨, 나 오늘 깨달았어요. 9년 전 그날 밤, 내가 당신한테 썩 꺼져라고 했을 때 사실 당신 눈빛이 기억나요. 제 눈빛이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빛. 그때 난 그 눈빛이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요? 당신이 언젠가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짓밟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저씨, 그거 알아요? 뭐요? 저도 그때 아저씨 눈빛이 기억나요. 저의 눈빛이요? 절박했지만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눈빛. 그래서 전 아저씨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 같은 쓰레기를 포기하지 않아서. 아저씨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냥 힘들었던 사람이었을 뿐이죠. 수진아. 응? 나 오늘 결심했어. 뭘? 나도 장학재단 만들 거야. 너처럼. 정말? 응. 5년 전 너한테 받은 기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줄게. 고마워, 지혜야. 아니. 고마운 건 나지. 5년 전. 넌 날 용서했잖아. 용서가 아니야. 기회였어. 너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난 믿었으니까. 모두가 떠나고 수진이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회장님. 맞죠? 127명이에요. 이제 회장님이 저한테 주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됐어요. 9년 전 그날처럼 수진이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9년 전의 자신을 만났습니다. 추운데 많이 힘들죠? 네, 나도 한때 여기서 폐지 주었어요. 정말요?
이거 받으세요. 제2의 미래장학재단 이사장? 내일 오전 10시에 여기로 와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 같은 애한테 왜? 누군가 나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어요. 정말 갈게요. 응. 기다릴게. 그렇게 128번째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일어선 뒤에는 넘어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그로부터 10년 후 수진이의 재단은 전국 7개 지부로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재단이 도운 1000번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가 도운 사람들 중 87명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은 폐지 줍는 분들께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사업가들은 직원들에게 존중과 기회를, 친구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멘토링을, 강민호 회장이 시작한 작은 씨앗은 이제 거대한 숲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적 같은 일은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이제 괜찮아? 응. 덕분에 누나, 나도 누나처럼 될 거야. 응? 나도 사회복지학 전공하기로 했어. 누나처럼 남을 돕고 싶어. 민수야, 고마워. 그리고 오늘도 수진이는 그 골목을 찾습니다. 할머니, 추우시죠? 아이고, 고마네. 저도 한때 여기서 폐지 주웠어요. 아가씨가 네. 19년 전에. 그럼 지금은 지금은 그때 저를 일으켜 세운 분처럼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해요. 아가씨 정말 착하네.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강민호 회장님, 김민석 씨, 이지혜 모두 보고 계시죠? 우리가 만든 이 사슬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5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수진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따리 장수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